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자, 어제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장 후반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인 건 올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 이 시각 역시나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간밤에 화이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과연 오늘 외국인들 어떤 움직임 보일지, 또 반도체 지수들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한번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상담 안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창에 센플러스 여승재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계속해서 방송 이후 시간에 상담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수익률이나 가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화요일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고수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의 글로벌 증시 화이 쇼크가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구글뿐이 아니죠.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 화이와의 거래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지수 굉장히 흐름이 나빴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일단 뭐 시장 반응은 지금 오전장 좀 간밤에 미국 증시 생각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좀 심하셨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또 3%대 상승을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지 간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모든 일에는, 모든 상황에서는 또 반대급부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급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죠. 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그리고 선호 심리,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대형 IB들의 이 수급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글로벌 대형 IB들의 의견이 바뀌면서 이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펀드 자금이 좀 유출되는, 주식시장에서 유출되는 그런 자금 플로우가 좀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글로벌 대형 IB들이 신흥국 시장에서의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글로벌 펀드 자금, 그리고 주식 자금,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금 유출이 좀 일어나면서 주요 국가 이 토탈로 보면 한 37억 달러 정도가 지난주에 빠져나가는 것이 좀 포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 축소, 이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은 당연히 투자은행 측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또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또 우려감이 완화되어지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비중 확대로 또 의견을 바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이제 자금 유출이 되는 시점에서 지수 하락과 종목들 주가 흐름이 어렵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뭐 이 또한 지나가리 해서 또 비중 확대 의견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쪽에서 비중 축소 의견이 수급적인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었던 부분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비우고 나면 다시 채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또 IT 관련주들 걱정이 좀 심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화웨이 요 부분이 이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뭐 중국에서 애플 불매 운동 이런 소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 중국의 소비자들이 애플 아이폰을 구매를 안 하면 아예 뭐 스마트폰을 사지를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국 제품을 사던 삼성 스마트폰을 사던 LG 거를 사던 구매는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5G 그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또 안 좋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이 조금 더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센티멘탈한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해서 위아래 뭐 매도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넓게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의견을 좀 내놨어요. 최종적으로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한 30% 정도 높아졌다라는 분석을 좀 내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 지금 매도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와 매도를 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죠. 해서 무조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너무 이제 타결될 것이다 라는 쪽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 네. 본심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말려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옆에서 누가 좀 중재를 하거나 좀 이렇게 말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이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예상이나 예단은 불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하단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1984포인트 선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2000포인트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정말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를 또 침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는 또 거기서 또 판단해 볼 문제이거든요. 지금 미리서부터 뭐 2050을 지킬 거다, 2000은 안 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해 가시면서 업종이나 또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일단 오늘 오전 수급만 놓고 봐서는 외국인이 다시 전기전자 제조업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화학, 서비스 업종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 기관하고 같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의약품 업종 굉장히 좀 좋지 못했었잖아요.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 아마도 좀 저가 매수, 한정된 일부 종목에 한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경기 민감 업종이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화학 업종이 되겠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화학 업종에 외국인 수급이 잡히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해외 상품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
또 구리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기가 둔화된다, 침체된다 싶으면은 이 구리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구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그 격화되면은 또 대두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그러니까 상품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먼저 앞서 움직이는 게 경기에 관련된 그 상품 선물 시장 동향이거든요. 근데 이 민감한 선물 그 상품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점차 학습을 해가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한 600억 정도 오전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11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은 또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굉장히 오락가락 할 거예요. 오락가락 할 거고, 이제 잠시 후 10시 반이면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죠. 이 시진핑 주석이 또 류어 부총리를 대동해서 자국의 이제 히토류 기업들 시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이 좀 분분하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중국 정부에서는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중국 증시 열리면서 조금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한 10시 10분 돼가는 시간에서는 조금 이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는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됐다가 풀렸다가 다시 과매도 신호 넣었다가 다시 풀렸다 하고 있는데, 이 주간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일간 흐름으로 보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좀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간 흐름을 보여드리면은 주간 흐름에서는 아직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앞서서 10월 작년 10월 달이라든지 올해 1월 달에는 확실하게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된 이후에 반등이 전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로 한 0.65% 정도 이번 주 좀 상승,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것이 갑자기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주는 반등으로 해석을 하셔서는 안 돼요. 장 후반까지 수급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중요한 라인, 역시 뭐 1984포인트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수 영역으로 보고 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기 이전에 1월 달에 그 무역 분쟁 우려가 심해졌을 당시에 이 종가가 2010포인트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바로 이제 상승하는 되돌림하는 증시 지수 흐름이 발생이 됐는데, 이 1월 둘째 주에 시초가가 2034포인트고요. 그리고 종가가 2075포인트 선입니다. 지금 그 1월 둘째 주의 지수 영역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은 이 부분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결과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물로 나타날 시에 제가 보는 기준으로 2025포인트 선, 그러니까 2020포인트 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으면 시장은 점차적으로 이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또 출구를 모색하는 쪽으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1984포인트가 마지노선이 되겠지만 2020포인트 선 그리고 2030포인트 선에서는 보다 좀 집중해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좀 대응하시는 기준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2025포인트를 하회하지 않으면 출구 모색이 가능하다 포인트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얘기를 하신 말씀 중에 뭐 경제 민감주인 화학주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뭐 혹은 선물 시장에도 하락세가 진정됐다는 점들로 봤을 때, 그러면은 오늘 들어오는 이 외국인의 수급, 사실 어제는 잘 들어오다가 장 후반에 빠졌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3.57%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IT 기업들의 화웨이,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급부, 반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57%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는 코스피 지수 차트에서도 제가 과매도를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도 불과 이틀 전, 3일 전에 과매도 구간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펀더멘탈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좀 주가 조정을 센티멘탈하게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기서 이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1월 저점 부근까지 얼마 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2067포인트예요. 일간 흐름으로. 1월 저점은 1984포인트인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셀코리아 이어지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 타이틀을 좀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부분인데 셀코리아가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과매도 부분을 벗어나면서 지금 이제 반등 주고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를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쌍봉이 만들어진 부분이 보이시죠? 20일 이동평균선의 쌍봉. 하지만 저점을 아직 이탈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외바닥 반등 구간에 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까요? 외바닥 반등은 관망이에요. 관망.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중바닥. 이 쌍봉하고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 손등과 이 손바닥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바닥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에서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이 이중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는 훨씬 더 신뢰도 있게 매수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바닥 반등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이중바닥을 만드는 구간. 그러니까 이중바닥을 누가 만드느냐.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다시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중바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국인이 주도를 하면서 기관까지 동반 매수를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좀 좋은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고요. 화학업종에서도 매수가 잡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학업종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롯데케미칼도 4월 15일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미중 무역 분쟁 격화가 나타나는 게 지지난주부터잖아요. 거기서부터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4월 15일서부터 주가 조정받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 신호 뜨고 그 이하로 더 내려갔어요. 기술적 반등도 지금 미약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잡히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틸렌 시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틸렌 시황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잡히고는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환율 같습니다. 좀처럼 워낙 약세가 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원화 환율 계속될까요? 올라갈까요? 지금 이제 1200선을 가지고
그 1,200원 가격을 가지고 좀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외환 당국의 그 환율, 원달러 환율 요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입장이 아니냐라고 제가 좀 비난하는 좀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작년에 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환 거래 내역 공개 이런 부분에 합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미 연은 총재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이제 FOMC 공개록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고 이제 소식이 올라올 텐데, 미국 증시가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외환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의 낙폭을 좀 축소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부의장, 클라리다 부의장이라든지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좀 달러를 약세로 돌려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한국 증시도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여지는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이제 호주 달러보다도 훨씬 더 약해요. 지금 원화가. 이 부분이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혹은 유념해야 할 테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등락률이 가장 좋은 테마가 희소금속류예요. 앞서 얘기하셨던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히토류 기업을 시찰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일까요? 그렇죠. 뭐 무엇보다도 이런 시장의 불안한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를 막 찾기 나름이잖아요.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시진핑 주석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류어 부총리를 대동해서 그 관련 기업들을 시찰을 했다.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걸 하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 이 이슈로 인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이슈가 시간이 지나면 엷어질 거예요. 또 관심에서 또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 이전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죠. 좋죠. 하지만 지금 이제 소식이 어제 저녁에 나왔고 오늘 급등하는 구간에서 추격 매수나 따라가시는 분들한테는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오늘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출발을 했어요. 시가가 26% 상승한 가격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시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보시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반대인 이제 과매수 신호입니다. 과매수 신호. 근데 앞서서도 과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풀리면은 가격 조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풀리면 1월 달에도 풀리면 가격 조정 받고 또 진짜 상승하기도 하고 5월 달에도 13일 날 과매수 신호 뜨고 또 가격 조정 받고 살짝 15일 날 과매수 신호 뜨고 가격 조정 받고 오늘 또 과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에 가시면 돼요. 대응에 가시면 되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한 가격 구간에서 추격 매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겠고. 그러니까 유니온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뭐 해인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신호가 발생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 시초가가 9% 상승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3%대거든요. 그럼 시초가 대비 거의 뭐 6% 정도 내려와 있는 가격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목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종목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시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안정적으로 가셔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종목 상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기억나네요. 네. 대덕전자.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10%가 올랐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저항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된단 말이에요. 하니까 아직 과매도 과매수 신호가 발생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이제 조정받을 때 조금씩 이제 지지 가격 확인해 가시면서 좀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2분기까지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중국 정부에서 히토리와 관련해서 과대 해석을 자제해달라라고 또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관련한 히토류가 대외적인 이슈였다면 대내적으로도 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자부가 수소 충전소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 또 어떤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제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 수소차, 이 수소 충전, 수소 경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 일부. 근데 오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히토류 쪽으로 너무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친환경 자율주행차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작년 결산 보고서를 보시면 수소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잘 좀 선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뭐 특정 종목을 제가 언급해 드리기보다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긴 안목으로 매출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기업들을 좀 긴 안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올해가 아닌 내년, 내후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 저점.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제가 중간중간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세한 종목 정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찾아오시면 계속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테마 업종 희소금속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이 담겨 있으신가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팔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죠.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문자 상담 안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고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로스웰이요. 로스웰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740원 하고요. 네. 30%요. 30% 1,740원이요. 예. 비중이 이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다고도 할 수 없는 비중 아니요, 같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수님 예,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로스웰을 예. 1,740원에 매수하셨으면 예. 한 올 달 연, 넘었어요. 예? 한 달 넘었다고요. 예, 좀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계속 내려가고 저번에 한번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황창 빠지게 갖고 그러니까 혹시 4월 달에 급등할 예, 때 예.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로스웰 이 기업에 대해서 예. 뭐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상담 그때 해갖고 그래서 사라게 갖고 산 거예요. 다른 방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추천 받아서 사신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추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 그래도 좀 따로 아니, 알아보지는 한 번도 않으셨어요? 보고, 예, 안 알아봤어요. 아, 이 로스웰 종목이요. 예. 이게 이제 홍콩에 설립된 지주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만드는 기업인데 예. 미국이 지금 중국 화웨이 제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거는 로스웰한테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예. 지금의 현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장 상황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추천받아서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예. 그 가격이 어느 가격인지는 좀 보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제가 이게- 이것을 현지가 그때 막 하면서 산 거라.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진입 매수하시는 가격이 어느 가격 구간인지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가격은 어느 가격인지 매수하시기 전에 일단 보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놓치셨어요. 예. 그걸 놓치셨고 지금은 이제 손실이 너무 커지셨잖아요. 예. 비중도 많으시고. 그러는데요. 네. 예, 이게 좀 계속 들어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계속 사더라고요. 이거 날마다요. 그래서 팔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냥 그걸- 혼자 올라다가 그 외국인들이요. 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수급을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되시는 사항인데 예. 너무 믿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 손절 올라고 몇 번 했다가 저 양반들 사니까 다시 그냥 놔둬봐야 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라도 손절 할까요? 지금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잖아요. 예.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인 종목, 최소 2, 3천억 이하인 종목에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은 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작은 종목에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매도를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이런 의심, 예. 고민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예. 그리고 주가가 이제 왜 기관은 또 매수를 안 하잖아요. 아예. 예. 그렇죠? 예. 좀 의심을 해보셨어야 돼요. 예. 제가 지금 가격은 잡아드릴게요, 일단. 예. 자, 원래 급등은 2월 달서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죠. 예. 2월 달. 그럼 2월 18일에 거의 상한가, 고가가 거의 상한가 갔다가 이제 종가는 22.77% 마감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이 종가가 이탈하면서는 하셨어야 돼요. 최소한. 예. 1,400원 이탈할 때 하셨어야 예. 되는데 그걸 놓치셨고요. 그럼 지금은 2월 18일에 시초가가 이제 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예. 이 시초가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손실은 더 커지시는 거죠.
근데 이게 1,400을 있은 적이 없고요. 1,500을 있다가 바로 하루아침에 135원이 떨어지고 1,300원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아니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예. 하루에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5%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작은 종목이잖아요, 이게. 예.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작은 종목들은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조그만 예. 수급에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20%, 10% 이상 담으시는 것은 사실 위험해요. 예.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2월 18일에 시초가 1,150원인데요. 예.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안 돼요, 아버님. 예. 이 가격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반등을 줘도 이제 1,400원 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 지금 2월 18일에 종가가 1,375원이고요. 예. 5월달 첫 거래일의 종가가 1,375원이에요. 예. 똑같죠? 예.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2월 18일의 종가와 5월 2일의 종가가 똑같아요. 1,375원.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갔지만 결국 1,400원 위로 못 올라가고 다시 재차 밀려버렸잖아요. 예. 2월 18일에 주요한 이벤트, 이슈, 재료 이런 게 있어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 그 가격을 하향 이탈시켜 버렸기 때문에 저항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줘도요. 네. 반등을 줘도 지금 1,250원, 1,250원, 1,300원, 1,350원, 1,400원은 다 저항이에요. 예. 그래서 반등 시에도 분할 매도 10%씩 이렇게 나눠서 좀 네. 매도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요. 네.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시진핑 오면은 이게 올라가나요? 시진핑 주석이 2월 달에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방한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예. 담보돼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아버님. 예. 그때 가서 예.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보다 예. 미중 간의 분쟁 격화된 부분이 완화되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거기에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예. 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오늘 전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한국전력 29,000원에 20%입니다. 한국전력 29,000원에 20%요. 예. 지금 한 13% 정도 손실이신 것 같은데 오늘 어닝 쇼크급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29,000원에 20%왜 사셨어요? 아니, 글쎄, 방송에 나오기를 29,000원 때문에 저가라고 그래서 매수를 좀 했어요. 그런데 더 내려가 보네요. 방송에서요? 예. 주가에 싸다 비싸다는요. 예. 주가에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 시장이 판단을 해준다라고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의 주가 하락은 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적자죠. 적자니까 내려가겠죠. 근데 그 적자가 왜 나왔을까요? 전기요금이 안 올라가니까 적자가 난 거 아니니까. 전기요금을 왜 못 올리죠, 아버님? 국민이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죠. 가계 부담이 많으니까. 그쵸. 지금 현 네. 정부에서 전기요금 올린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죠. 전기요금 올리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요? 아니, 지지율은 떨어지죠. 그렇죠. 지지율은 떨어지죠. 예. 그럼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작년에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작년 굉장히 더워가지고 에어컨 요금이 막 올라갈 때, 전기요금 예. 올라갈 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 부분을 어떻게 전기요금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걸 했던 거 예. 기억나세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리셨어요? 예. 네. 지금 현 정부 상황에서는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매수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에 인상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소리는 전기요금 인상해야 된다. 한국전력 적자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가 상승은 여름 지나서 가을쯤이나 돼야 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5,000원이고 손실 중이시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종목을 매도하기도 조금 아까우시죠? 아까워서 매도 못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진즉에 자르셨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예.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25,000원을 이탈시키면 예. 그냥 손절하세요. 예. 이탈시켰다가 아니, 다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전문가님, 네. 제가 한 10% 정도 매수를 좀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 했으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25,000원에서 예. 우리 아버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려면 한 15% 정도 상승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15% 상승하기가 결코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러면 25,000원을 이탈시킬 때 그냥 손절시키고요. 예. 다른 종목으로 15% 수익 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아버님? 아, 예. 제 생각으로는 좀 한 10% 물타기를 해갖고 좀 단가를 낮췄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0% 추가 매수 하시면 20%를 추가하시는 것도 아니고 10% 정도 추가하시면 매수가 많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20%를 추가하죠. 추가하면 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9,000원하고 25,000원 사이에서 20% 추가 매수하시면 예. 한 27,000원 정도까지 내려놓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7,000원이 아니고 2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비중은 40%로 늘어나고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금년 말까지나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나. 그건 연말까지 보신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추가 매수 신호는 전혀 없어요, 아버님. 아, 신호가 전혀 없어요? 네, 추가 매수 네. 신호는 전혀 없고요. 예. 추가 매수를 보시는 것도 제가 이제 가을쯤에나 돼서야 여름 예. 지나고 나서야 좀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뭐 한국전력을 올 연말까지 보시겠다라고 예. 치시면 지금은 뭐 그냥 놔두시는 수밖에 없는데 제 의견은 그렇게 예. 하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추가 매수 신호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버님. 좀 올라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 작년 10월 11일 날 23,850원 최저가 기록하고 35,000원까지 반등을 줬는데요. 예. 올해도 이 저점을 지키고 올라가리라는 보장된 내용이 없잖아요. 예. 만약에 저 가격을 정말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100% 확신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20%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금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되죠. 하지만 그게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버님.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의 신호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예. 지금은 그런 신호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놔두시고요. 그러면 손절하실 마음이 없으시면 예. 지금은 그냥 놔두시고 예.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셔야 돼요. 시간 갖고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네. 매주 화요일 날 출연하니까는요. 예. 자주 계속 이제 시청하시면서 예. 제가 나중에 예.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좀 코멘트를 드리던가 아니면 예. 제 오픈 채팅방 이런 예. 부분에 좀 찾아오시면 제가 예. 간간히 이 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예. 이게 개선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예, 예. 예, 지금은 일단은 그럼 관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 그때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08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12,5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12,530원에 사신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가져가 봐도 될까요? 자, 코스닥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파생 상품이죠.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큰 자금을 좀 크게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는 게 낫다.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신다면. 12,5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 뭐 1차 매수는 하실 수 있는 가격 부분이에요. 이게 3월 달에 지수가 이제 이중바닥 만들면서 반등을 주었던 가격 부분이기도 하고 1차적인 지지를 보실 수도 있는 가격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이탈을 시켜버렸죠. 매수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추가 매수는요. 확인이 된 상태에서 해야죠. 확인이 된 상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50포인트 선을 지지 한 해 만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지지 여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외바닥 구간이다. 외바닥 구간. 1차 매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2차 매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중하게 하셔야죠.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외바닥 구간이 아닌 이중바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중바닥이 만들어질 때 2차 매수 하셔가지고 뭐 12,500원에 들어가신 거니까는요. 12,500원이면은 지수상으로는 한 2,120포인트 선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수 반등이 일어날 시에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반등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서 13,500원까지는 반등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해서 지금은 관망 하시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피 200 지수 이런 부분들 참고해 가시면서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분들 참고해 가시면서 2차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동일합니다. 요 지수 관련된 움직임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나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또 외국계 투자 자금의 상황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또 방송 시간을 통해서 지수에 대해서 제가 또 개선되는 부분 돌려 세울 수 있는 이런 신호들이 발생될 시에 또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또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또 수익으로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갖고 계신 종목이 RT캐스트 맞으신가요? 예, 예, 예. 네, 3,500원에 30%요. 예, 예. 네, 고수님, 현재 RT캐스트 신저가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RT캐스트 어머니 이거 급락하고 있는데 손절을 못 하셨네요. 예, 비중도 30% 담으셨고요. 예, 예. 3,500원에 매수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고요. 예. 지금이라도 손절하실 수 있으세요? 반등이 좀 오면 들어갈까 싶었어요. 네? 반등이 좀 안 와요? 반등이요? 예. 어머니 3,500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4월달 반등을 줬는데 매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가격 구간에서 이제 급락 멈추고 나면 예. 또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보일 거예요. V자 반등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등 준다고 어머니 매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이제는 해야죠. 이제는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러시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제가 반등 시 매도하는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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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예. 과매도 영역 들어와 있고 지금 2,300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300원 이탈 시에 사실 좀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3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 주게 되면 예. 2,400원, 420원 요 가격 구간 다 저항이에요. 여기 한 3,000원 안 갈까요? 3,000원 간다고 말씀 못 드려요. 여기 이 음봉의 시가, 이 음봉의 시가들은 다 저항이에요. 다 저항. 어머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RT캐스트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고가가 2,410원이란 말이에요. 예. 20일 시초가가 2,430원이에요. 그러니까 2,400원, 5월 17일 시초가 2,600원, 5월 16일 시가 2,800원 이런 가격들은 다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요. 3,000원까지 간다고 보지 마시고요. 예. 반등 시마다 조금씩 다 그냥 버리세요. 예. 조금씩 반등 줄 때마다. 2,300원 이탈해도 굉장히 안 됩니다. 아시겠죠? 2,300원 이탈하면 다 팔아야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주식이 왜 이렇게 못 가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뭐 실적도 그렇고요. 예. 수급도 그렇고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머니. 이 주식이 옆으로 매일 오래 몇 년을 한 1년, 2년 기는데 네, 그렇게 기면 좀 올라가던데. 네, 시청자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되어서요. 내일 다시 혹은 방송 끝난 이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